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밸류입니다. 7월 7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자, 미국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고요. 유럽 증시 급락이 나왔습니다. 유럽 증시는 왜 급락이 나왔을까요? 제가 벌써 한 3주 전인 것 같은데요. 3주 전에 독일 증시 차트를 보여드려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잠시 보여드릴 것이고, 미국 지표는 좋은데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독일 지수는 왜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큰 의미를 두지 말자. 뭐든지 타이밍이다. 삼성전자 실적 안 좋을 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지금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1년 전 2분기 실적하고는 90 몇 퍼센트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뭐든지 타이밍이라 그랬죠. 주가가 삼성전자가 5만 원대 있을 때 그런 뉴스 나왔으면 야 이제 바닥이 되고 올라갈 텐데 지금은 5만 얼마에서 7만 얼마까지 올라왔단 말이야. 그렇죠? 이 자리에서는 그런 뉴스 나온다고 해서 야 바닥이야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쫙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도깨비 밸류는 왜 6월부터 7월 중요하다고 제가 했을까? 저희 구독자님들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6월 달에 도깨비 밸류는 왜 반도체를 다 팔까?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뭐 등등, 이런 것들, 월덱스 등등,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왜 팔까, 저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미리 다 저는 이야기를 해드린다는 거지. 자, 그리고 왜 6월, 7월 중요하다 했을까? 이 이야기부터 짚어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미국 증시 차트 보고 뭐 이거 의미 없어요. 왜? 차트 보고 뭐 이야기하면 답 나옵니까? 사전에 행동을 안 해놨는데 오늘 무슨 행동한다고 바뀝니까? 미리 준비를 못한 사람들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하고 아시아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시아라기보다도 여기 일본, 뭐 중국 등등 뭐 제가 세계사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 연말 되면, 연초 되면 새로운 각오를 하죠. 그렇죠. 맞잖아요. 나 내년에는 나 올해부터는 잘할 거야. 이런 새로운 각오를 하고, 자기 정비를 한단 말이야. 경제적인 정비도 하고, 나 올해는 어떻게 모아서 그런 걸 한단 말이야. 근데 미국은 그게 7월 1일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 자, 혹시 여기 로타리안 계십니까? 로타리안? 제가 그래서 요 자료를 검색해서 찾아서 올려드렸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도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자, 로타리. 자, 로타리는 미국의, 지금은 뭐 이런 저런 분 다들 할 사람은 하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1900 초반이에요. 이런 연대도 미국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시작이 됐는데, 제가 지금 54세거든요. 54세인데, 제가 30살인가 31살 때 로타리 가입을 했어요. 이른 나이에 한 거죠. 되게 로타리안 그 당시만 해도 벌써 20 몇 년 전인데 그 당시만 해도 40대 분들이 하는데 저는 되게 빨리 한 거예요. 했는데 항상 회장 이침식을 7월 달에 하더라고. 7월 달에 하더라고. 분위기는 이게 미국서 넘어온 거잖아요. 분위기는 항상 6월 달에 모든 1년 동안 자료를 마감하고 7월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구나. 이런 거가 개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경제 지표라든지 뭐 이런 거, 매달 나오는 거지만은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은 최근에 그거 느꼈을 거예요. 뭐 경기 침체 온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좋아질 거 이런 거가 특히 6월 달에 많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12월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보면은 12월에 2023년도 증시 붕괴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그게 22년도 마무리하면서 23년도 어떻게 될 거다 그런 전망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란 개념은 그 개념을 제가 지금까지 말한 우리나라 연말 그런 개념을 6월 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7월 달에 다시 시작하고 이런 개념이 많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자, 6월 달부터는 경계감을 가지고 가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뭐 이해가 조금은 가실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화면에 나온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독일 증시도 오늘 뉴스를 보면 독일 뭐 지표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그래서 하락했느니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증권 뉴스에서는 다 뭔가 갖다 붙여야 되죠. 이유를. 그렇죠? 제가 2주인가 3주 됐을 거예요. 3주 됐는지 7월 달이니까 3주 전 주말 영상에서 제가 앞으로 증시 흐름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제가 요걸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저희 구독자님들은 제 영상을 빠짐없이 보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제가 월봉을 보여드리면서 헤드앤숄더 이야기 한 날이 있을 거예요. 처음 한 이야기. 그것이 3주 전일 겁니다. 3주 전. 자, 헤드앤숄더 이야기하면서 제가 독일 차트 보여드리고 미국 차트 보여드리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독일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 보면 이렇게 빠지고 있지만 제가 월봉을 보여드렸어요. 독일도. 우리나라 월봉 보여줘가면서 독일 월봉을 보여드렸어요. 자, 독일은 코로나 터지고 급락하고 나서 이렇게 고점이 왔었죠. 근데 독일은 고점까지 다시 왔다 그랬어. 그렇잖아요. 여기서 더 이상 여러분 올라갈 힘이 있겠습니까? 뭔가 특별한 호재가 나타나야 되는데 무슨 호재가 나타날 게 앞으로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락을 암시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나라 차트도 월봉으로 보여드려가면서 제가 헤드앤숄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월봉으로. 그래서 7월부터는 6월부터 7월부터는 월봉을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고 왜 헤드앤숄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서서히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뭐든지 결과가 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주는 분들은 저를 믿고 신뢰를 하는 분들은 제가 그런 말을 했을 때부터 보수적으로 벌써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저 같은 사람이 매일매일 시황 전략 올리는 사람이 3주 전에 여러분 주식 다 파세요. 우리 잠시 2달 동안 쉽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정보를 들어야 되는 저의 임무가 있으니까. 그런데 큰 흐름을 보는 분들은 도깨비밸리 저 양반이 차트를 월봉까지 들고 나와서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눈치챈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독일 뭐 때문에 급락 나온 이런 건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타이밍적으로 떨어질 때가 됐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독일 그런 지표가 나오고 나왔는데 만약에 차트가 여기 있다, 지수가. 그러면은 야, 경기 부양책 나올 겁니다 하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도깨비밸류 시황 전략을 항상 보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항상 빨리 알려드리고 빨리 앞서갑니다, 저는. 그거만큼은 저는 자신합니다. 자, 미국 증시로 갑니다. 다우 1%, 우수린 뗄게요. S&P 0.8%, 나스닥 0.8%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아래 꼬리가 길어서 다행이에요. 길어서. 자, 다우 존스부터 볼게요. 1%나 빠졌지만은 아래 꼬리가 그래도 꽤 있어요. 자, 이걸 볼까요? 이렇게 아래 꼬리가 있어요. 자, 그렇죠. 처음부터 아래 꼬리 없이 나오지는 않죠. 아래 꼬리 나오면서 점점점 분위기가 더 나빠지면 이제 아래 꼬리 없이도 내려가는 거죠. 자, 나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보시면 양봉이에요. 그래도 아래 꼬리가 긴 양봉. 0.8%나 빠졌는데도 양봉이야. 그러면 장중에 얼마가 빠졌다는 거야? 거의 1.5% 빠졌다는 거거든. 그렇죠? 이 정도가 0.8% 빠진 거니까 거의 1.5, 1.3에서 1.5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뭘 보여드리겠냐? 이제는 자, 지표가 좋게 나왔다면서 왜 이렇게 급락 나왔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용지표 이런 거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뭐 다들 이제 뭐 저의 시황 전략이나 뉴스를 자주 보는 분들은 알죠. 이거부터 설명해 드릴게. 자, 줄이는 분들은 이해 팍팍하게. 자,
대한민국 금리는 미국하고 밸런스를 항상 맞춰갑니다. 근데 지금은 밸런스를 맞춰가지 않고 있어요. 왜? 밸런스를 맞춰가야 국가적으로 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왜? 지금 금리를 올리면은 가계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파트 경매에 나오는 거가 막 급속도로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상황이. 그래서 지금 안 올리고 있는 겁니다. 서민들을 생각해서. 서민 말고도 웬만한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아파트 산 사람들이 빚으로 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부터 금리가 올라가 봐요. 지금 난리 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는 올려야 맞지만은 이번에도 6월 달에 미국에서 올리면 금리 차이가 또 더 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안 올릴 거예요. 제 생각에. 올리면은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 자, 그러면은 왜 안 올린다고 그랬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지 않고 야, 사람들 경기도 살아나고 그러는데 미국이 금리 또 올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올릴 수밖에 없죠.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힘들어서 안 맞히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지금 왜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금리를 올리느냐? 지금 증시가 금리 올린다니까 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올려도 된다 이거고 지표가 너무 나쁘게 나오면 야, 연준에서도 야, 금리 올리는 거 조금 딜레이 시켜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반대, 지표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금리 올린다니까 또 차익물이 나오고 이러면서 하락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독일 증시랑 똑같아요. 나스닥은 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또 쌍봉 만들었죠. 자리가 여기인 만큼 하락을 하는 겁니다.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나스닥 차트가 여기에 있다. 경기 지표가 좋아졌다. 금리 올리는 거 신경 안 씁니다. 야, 경기 살아나는구나. 올라갑니다. 그거예요. 다 주가지수 차트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그래서 요즘 증시는 최근 몇 년 증시는 경제학을 몇십 년 동안 연구한 학자들 말이 다 틀리는 겁니다. 저처럼 감각적으로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다 놓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누가 로타리안 임기 7월부터 시작 이런 거 갖다 놓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학자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학자들 욕을 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돌고 도는 이 주식시장은 학자분들 연구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삼성전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꺾였죠, 일단. 어제 거래량 잔뜩 터지고 꺾였어요. 꺾였는데, 오늘, 발표를 한다고 해서 급반등이 나올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지.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나오다가도 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어찌됐든,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냐? 이번 하락장은 준비를 천천히 해도 된다. 제가 첫 차 타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첫 차 놓치면 어떻게 했냐? 두 번째 차 놓치면은 제가 제 이야기 좀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 할게요. 차트 보고 뭐 어디서 어디 이런 거 필요가 없다 그랬죠. 저는 이제 시골인데 고향이 시골인데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거의 40여 년 전이죠. 학교를 가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아침에 버스가 40분에 한 대예요. 40분에 한 대. 근데 첫 차를 놓치면은 학교 갈 때 두 번째 차를 타면 애매해. 학교에 9시에 땡 첫 수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늦어도 8시까진 가야 되는데 첫 차를 타야 7시 반쯤에 학교에 도착을 해요. 근데 두 번째 차를 타면은 사람들도 많고 저기란 말이야. 사람들도 많고 이 아이가 잠시 멈춰지네. 사람들도 많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뭐 수업 준비하고 이게 늦는단 말이야. 그러면 무조건 첫 차를 타야겠죠. 그렇죠. 근데 말이에요. 저는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공부를 하는 애면 첫 차 타고 가야겠지. 저는 공부를 안 하고 안 하는 사람이야.
첫차 탈 이유가 없어. 야, 학교 갔더니 할 게 없어. 7시 반에 도착하고 수업 시작을 하면 1시간 반이나 남았어.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첫차 탈 이유가 없거든. 두 번째 차 타고 가면 8시 한 40 몇 분 됩니다. 가자마자 수업 준비해야 돼. 저처럼 공부 안 하는 사람 그렇게 가도 돼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차 타고 갈 이유가 없어요. 첫차 타고 가서 공부를 빨리빨리 수업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왜?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뛰어나서 제 학교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 비유가 적절한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빨리빨리 이거 절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빠지고 이게 중요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마감글에 그랬잖아요. 자, 이번 하락장은 2500이면 거의 60포인트가 더 빠져야 돼요. 그리고 2450까지 열어놓고 해라. 길죠? 예, 그 정도까지 열어놓고 해라. 그겁니다. 만약에 아이고 2520까지 갔다 반등이 나와. 아이고 틀렸네요. 이게 중요치 않단 얘기예요. 지수 어디까지 빠진다가 중요치가 않단 얘기예요. 그 정도까지 빠질 거를 미리 준비해놓고 바쁘게 급하게 덤비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잖아. 매일매일 올려드리기 때문에 지수가 어디까지 빠지고 이제 반등 나올 거다. 그게 정확히 맞아 떨어질 겁니다. 지금 약간 멀게 길게 보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일게요. 어떤 분은 아이고 오늘 차트 보고 뭐 어디까지 개파락 나오면 어디서 반등 나올 것 같고 그래야 내가 선물 거래하면서 도깨비벨리님 도움을 받는데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저의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마인드를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오늘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제도 1조 원 가까이 개인 투자자를 막 샀지. 자, 이거 보세요. 어제 막 사신 분들 있죠. 아유, 오늘 샀어야 되는데 미국하고 유럽 급락 나왔네. 그럼 우리 증시 오늘 훅 빠질 텐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벌써 그거 하루 차이만 해도 엄청난 차이라는 거지. 제 말을 들으면 그렇게 급하게 안 산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략 도깨비별이었습니다.